자, 네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. 우리가 요즘 이제 교육계에서 굉장히 핫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. 메타인지라고 하고 있고요. 또 EBS나 또 이렇게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한 몇 년 전부터 굉장히 핫한 단어가 되었습니다.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. 메타인지라는 말 아시나요? 사전적인 정의는 메타는 상위라는 뜻이고요. 차원이 높은, 한 차원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, 인지는 알다라는 뜻이니까 상위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분은 초인지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는데요. 상위,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아는 것이 뭔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.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능력이 되겠죠. 그래서 아는 것이 뭔지, 모르는 것이 뭔지는 알고 그 모르는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그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잘하기가 매우 어렵다.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됐죠? 근데 공부하는데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. 그럼 공부 잘하기는 어렵게 되겠죠? 그래서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우리 고등학생인 우리 아이 역사 인강을 좀 듣게 하고 싶은데 EBS 걸 들어야 돼요? 이투스 걸 들어야 돼요? 이렇게 질문해요. EBS의 최태성, 이투스의 설민석 누구 거 들어야 돼요? 이렇게 물어봅니다.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? 아무거나 들으세요. 그냥 잘하려면 그냥 잘하고요. 못하려면 그냥 못합니다.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답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? 강사가 누구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. 아이가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의 수준이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듣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?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. 지식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대요. 내가 아는 지식, 모르는 지식. 그럼 아는 지식은 뭘까요?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고, 설명할 수 없으면 모르는 지식. 근데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근데 그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? 자, 우리 두뇌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. 근육이 있다. 두뇌의 근육. 그것을 보통 우리가 사고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사고력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. 그럼 사고력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. 사고력이라는 게 뭘까요? 사전적인 정의는 생각하는 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. 또 다르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.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. 꺼내는 힘. 꺼내는 힘. 이것을 사용하는 능력, 활용하는 능력,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. 사고력의 본질입니다. 그러면 두뇌를 근육이라고 할 때 이 근육의 힘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? 아령이나 바벨 같은 걸 들어야만 팔의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두뇌도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어떻게 하면 근육 만들 수 있을까요? 두뇌의 근육을. 그 사고력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? 궁금하시죠? 네.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. 근데 그 메타인지 사고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기가 매우 어렵다. 자, 4가지 원인을 좀 살펴봤습니다. 고비용 저효율 공부의 4가지 원인. 첫 번째, 방법. 방법은 어떻게 해결하자? 패턴으로 해결하자. 두 번째, 도구. 도구는 노트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. 세 번째, 습관. 습관은 플래닝으로 해결하고, 마지막 인지 능력, 메타인지라고 얘기했죠. 이것은 사실은 근육을 키우는 것,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. 그건 다음 시간에 이 4가지에 대한 실제로 어떻게 하면 그걸 키울 수 있을까,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한번 정리해보자. 금방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. 자, 방법은 패턴, 도구는 노트, 습관은 플래닝, 인지는 인지 훈련, 꺼내는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, 오늘
우리 아이들의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줘야 된다.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줘야 된다. 언제? 초중등 시기에.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그때 가서 그것을 키우려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기도 한다. 그래서 그 전에 좀 키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나만의 공부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왜 나만의 공부법을 만들지 못하고 공진이 내지 못하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까에 대한 이야기. 자, 고비용 저효율 공부의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요,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